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역시나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낙폭이 훨씬 더 큰 상황인데요. 일단 이런 하락 장세가 언제 멈출까라는 관점에서 좀 본다면은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들이 아직까지 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읽고 그만큼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느 시장에서나 통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미국에서 현재 또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속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현재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을 44%로 전문가들이 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수치냐? 사실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일어났었죠. 그 전인 2007년에 조사했을 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한 38%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불황기였던 코로나19 직전 2020년에 조사했을 때는 18%라는 수치가 나왔고요. 이렇게 치면은 최근에 코로나와 2008년 금융위기를 비교해도 지금이 훨씬 더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고 보는 지금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확률이 100%가 아니라 44%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좀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이죠.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반등 없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제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전저점을 이탈해 가면서 일말에 반등 없이 내려간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일단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최저점 이탈을 하면서 가는 건 사실 바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관에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건 어느 정도 기관들도 저점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2600선부터 현재 오늘 이제 지수대 2300대, 그리고 코스닥으로는 860대에서 현재 760대까지 기관들이 생각보다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매도세가 훨씬 더 컸지만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기관들이 이제 저가에서 들어올 때는 그만큼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심각하고, 또 그것을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도 고삐를 굉장히 좀 세게 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결국에 인플레이션 때문만이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과거에도 금리 인상 시기에 조정은 항상 나왔었습니다만 지금이 하락폭이 역대 최대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게 저는 이전부터 좀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여기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러우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건 다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도 한몫했지만 원래라면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가 돼야 되는 시기인데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강도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역시 또 종식보다는 조금 장기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쟁이 그래도 평생 끝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무리가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시장 언제 상승할까, 언제 하락할까 이걸 맞추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이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붙여서 이럴 때 조금 봐야 될 섹터 조금 크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에너지고요. 두 번째는 원자재, 그리고 곡물 식량,
요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워낙에 지금 몇 달 동안 상승을 했죠. 그래서 하반기까지 지속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큽니다. 네.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후에 조정 시에 충분히 볼만한 그런 아직 섹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때는 사실 그 가격 전가력이 높은 그런 업종들로 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식품 업종, 항공 쪽, 미디어 쪽 같은 경우에는 가격 판가 인상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죠. 특히나 이제 뭐 농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뭐 라면 값이든 소주 값이든 판가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자재 값이 상승하더라도 그만큼 이제 판매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1, 2, 3번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포착을 했는지 한번 같이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랭킹에서 오늘 또 세 종목 정도 뽑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SH에너지 화학이 가장 눈에 띄죠. 그래서 오늘 9시 13분에 포착이 됐고요. 1145원입니다. 그래서 장중 최고가는 1180원이죠. 장중 최고 수익률 3%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분명히 저번 주 금요일에 주목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에도 당당히 저희 랭킹 종목 1위에 차지를 하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세가 연속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SH에너지 화학도 결국에는 최근 이 시장에 알맞는 종목이죠. 일단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LNG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그런 가스 공급 영향이 축소가 되면서 이번 주만 거의 저번 주만 해도 거의 한 4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을 더욱더 증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이 시장에는 악재지만 동사에는 호재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러우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추가적인 공급난 차질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LNG 천연가스 가격, 유가 가격, 곡물가 가격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또 상승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기적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코스모학입니다. 9시 25분에 포착이 됐고요.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크진 않지만 1.84%라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학은 이산화티타늄이라든지 폐수 처리제 이런 것들을 좀 제조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최근에 신정부에서 이 폐배터리 산업을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어떤 정책을 또 내놨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그 수혜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는 그 폐수 처리제를 제조를 하다 보니까 이 폐배터리와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어떤 이산화 티타늄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입 제품은 많지만은 국내에서는 현재 경쟁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수혜를 온전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독과점 형태로 좀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독과점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소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온전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서 사실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사용량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환경 오염이 발생이 되겠죠. 어쩔 수 없이 폐배터리 산업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식들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2030년에서 40년까지 봤을 때 이 폐배터리 시장이 87조 원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엄청난 성장입니다. 지금 2020년부터 2040년까지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이 보급됨에 따라서 배터리 사용량도 그만큼 늘 거고요. 이것들을 그냥 버리게 되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폐배터리로 이용을 하겠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가 아니라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일전자죠. 9시 1분 오늘 이제 가장 먼저 포착이 된 종목이네요. 그래서 포착가는 2225원.
장중 최고가는 2,25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중 최고 수익률이 1.12%고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오늘 이렇게 양지수를 본다면 굉장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이제 지수를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수와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개별적인 어떤 이슈가 강하다라든지 저가에서 기관이라든지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일전자의 경우에는 계절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에어컨 그리고 선풍기를 제조를 하다 보니까 여름에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신일전자, 파세코 워낙에 이제 그쪽으로 좀 유명하죠.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2, 3분기가 가장 절정이겠죠. 1, 4분기는 아무래도 겨울 시즌이기 때문에 2, 3분기가 가장 성수기이고 이때가 실적 개선하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딱 2, 3분기라는 시기에 걸쳐져 있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평년도랑 대비했을 때 그 굉장한 폭염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에어컨 판매량을 좀 이룰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대비했을 때 에어컨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올해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에어컨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판매량을 좀 집계를 해봤는데 올해 4월 달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38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 3배 가까이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2,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우상향도 가능성 충분히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기에 사실 성장성이 큰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절 이벤트, 한때의 계절에만 굉장히 좀 반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성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올해 폭염이라는 어떠한 것들을 이용해서 올해 폭염이라는 이런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좀 주목을 관심 있게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3가지 종목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SH에너지화학, 코스모화학, 신일전자. SH에너지화학은 저번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그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주목을 해봐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누적으로 쌓으면 4%에서 5% 정도 가량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매번 강조드리면서 지금 같은 시장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선 모아가는 자리고 난 중장기가 싫다. 단기로 승부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일 강하고 이슈가 강하고 재료가 강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트레이닝 관점으로 좀 진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매일 당일 상승 종목을 포착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다라고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